맨 넘기면 이제 제목이 기업회계상 유가증권의 회계 및 세무처리 실무인데 1번에 법인세법상 유가증권의 평가. 왜 법인세가 나와? 회계부터 해. 그래서 쭉 넘기시면 한 3-4장 넘기면 그쵸? 제2절 기업회계상 유가증권의 평가라고 나와요. 다 보셨어요? 기업회계상 유가증권의 평가. 이건 제 법인 결산책을 따온 거예요. 그래서 페이지가 뭐 갖고 계신 분은 메뉴에 447페이지라는 게 법인 결산책입니다. 회계학을 잡아드리고 여러분 그리고 국제회계 기준 일반 회계를 하고 여러분 그 다음에 그죠? 이제 세법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쓰지 말고요. 그냥 들어요. 갑니다. 자, 여러분 유가증권이라고 하는 건 회사가 주식이나 채권들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엔드야. 여러분들 회사가 남의 회사 주식 등을 사거나 채권 등을 살 때 여러분 이때 회계 처리를 세무조정을 배우시는 거예요. 자, 다 같이 여러분 그죠? 왜 등자라는 표현이 있죠? 등 이건 회사는 제가 상법 할 때 매일 하지만 여러분 우리나라 회사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한명회사, 합자회사 이렇게 우리나라 상법에 여러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는 5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식회사만 살신다라는 전제가 없죠. 유한회사에 출자를 하실 수도 있고요. 그렇죠? 한명회사의 사원이 되실 수도 있고요.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기 때문에 이런 거를 요 상법상에 5개를 살 때 회계 처리가 유가증권이라는 얘기예요. 이해해요? 그러니까 등이라는 게 유한책임, 한명합자가 포함된다. 그럼 가끔 이런 질문을 해요. 회계사님, 비영리법인을 우리가 사면 어떻게? 여러분, 비영리법인은 사는 게 아니에요. 비영리법인은 여러분이 거기다 뭘 하면 그건 기부금인 거예요. 이해해요? 기부금인 거예요. 기부금. 비영리법인은 주식도 아니고 출자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자산이 아니라 비영리법인에 뭘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영리법인 주식이나 출자를 하실 때 유가증권입니다. 알았다 그러고요. 여러분도 대답 빨리 말해봐요. 여러분 채권이 어떤 게 있는지 아세요? 채권? 채권은 뭘 말하는 거야? 채권은요. 칠판. 채권은요. 국공채. 아이고야. 지방채. 회사채. CB. 전환사채. BW. 신주인수거부사채. 좀 어려운 말 나가네. 신종자본증권. 또 RCPS. 상환전환우선주. 자, 여러분 실력을 물어볼 거야. 여러분이 남이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을 사면 여러분은 회계처리 뭘로 해요? 여러분이 남이 발행한 RCPS가 상환전환우선주입니다. 상환전환우선주를 취득하시면 뭘로 회계처리해요? 몰라요. 그죠? 몰라요. 그냥 결론이야. 배운 적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고. 여러분, 이번 시간에 배우면 되겠네. 왜요? 징그럽잖아. 저 8시간 동안 뭐 하겠어? 지겨워 죽겠어? 지금 8시간 동안 뭘 떠들어야 될지도. 그죠? 그럼 여러분에게, 그죠? 신종자본증권이 뭔지,
RCPS가 뭔지를 설명할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저걸 샀을 때 회계 처리가 뭔지를 가르칠 거 아니야. 여러분이 남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샀을 때 이런 걸 가르친다고요. 대답 마음속으로. 재밌겠죠? 재밌으실 거예요. 왜요? 이제까지 매일 똑같은 것만 배우다가 이제까지 안 배우는 것들을 배우실 거니까 재밌으실 거예요. 재밌으실 거예요. 요런 거예요. 자, 여러분이 지금 문제는 여러분이 A라는 법인이 이런 걸 샀을 때 회계 처리와 세무 조정을 가르치는데 문제는 여러분이 상장 기업일 수도 있고 또는 비상장일 수도 있잖아요. 맞죠? 상장과 비상장에 따라 회계 처리가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쉽게 여러분이 RCPS를 여러분이 남이 발행한 상환전환 우선주를 이걸 여러분이 사시면 비상장 법인은 그죠? 이건 주식에 해당되고요. 여러분이 상장 법인이면 남이 발행한 RCPS를 사시면 여러분은 채권을 사신 거예요. 회계 처리가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전혀. 그래서 우리는 천천히 어떻게 강의를 해요? 먼저 1번 시작. 여러분이 이거 주식하지. 먼저 여러분 기업이 주식 등을 샀을 때 회계 처리인데 그렇죠? 빨리 1번 뭐가 1번인데 여러분이 남의 회사 지분을 20% 미만을 취득했을 때 회계 처리고요. 그럼 보나마나 2번은 뭐야? 남의 회사 주식을 20% 이상을 취득했을 때 회계 처리를 나눠 가르칠 거고요. 잘 들어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뭐가 바뀌어?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비상장이니까 일반 기업 회계 기준으로는 어떻게 해요? 2번 IFRS에는 어떻게 해요? 이런 식으로 가르칠 거예요. 제 말 이해했어요? 순서 기억해요? 처음에 여러분이 남이 발행한 주식 등을 샀을 때 회계와 세무조정을 가르칠 건데 여러분 근데 그게 남의 회사 주식 등을 20% 미만을 사셨어요? 이상을 샀어요?로 가를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가른 상태에서도 여러분이 비상장이라 일반 회계를 하세요? 상장이라 IFRS를 하세요? 이런 식으로 나눠서 가르칠 거예요. 그리고 회계별로 회계를 떠들고 세무조정을 가르칠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오케이. 그러면 시작해요. 시작. 여러분이 다른 회사의 주식 등을 그죠? 빨리요. 뭐요? 20% 미만을 샀을 때부터 할 텐데 다시 번호를 붙일게요. 여러분이 뭐예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으로 할 때. 즉 여러분이 비상장 법인이어서 IFRS를 하지 않을 때 회계 처리를 먼저 가르쳐요. 시작해요. 개정 과목은 2개가 떠요. 2개가 떠요. 1번 단기 매매 증권, 2번 매도 가능 증권. 용어 잡으세요. 단기 매매 증권, 매도 가능 증권. 이 2가지 계정이 비상장 법인이 주식 등을 샀을 때 회계 처리예요. 그러므로 단기 매매 증권은 당연히 유동자산에 올라오고요. 매도 가능 증권은 비유동자산에 올라가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천천히 단기 매매 증권의 개정 과목은 여러분이 봐요. 20% 미만의 여러분 상장법인 주식을 여러분이 뭐예요? 이걸 단기에 매매 목적으로 여러분이 취득하셨을 때
취득하셨을 때 이 계정 과목을 쓰는 거고요. 매도 과목 증권은 20% 미만의 상장법인 주식을 여러분이 뭐예요? 장기 보유 목적으로 사시면 매도 가능이고요. 여러분이 20% 미만의 비상장법인 주식은 그냥 매매 목적 보유하고 무조건 다 매도 가능 증권으로 잡아요. 매도 가능 증권으로 잡아요. 이렇게 일단 외우셨어요? 남의 회사 주식을 20% 미만을 사시는데 상장법인 주식을 사시면 이걸 여러분이 뭘로 갈라? 내가 이거를 단기 매매로 샀나 장기 보유로 샀나를 보시고요. 비상장은 20% 미만이면 그냥 무조건 다 매도 가능 증권에 회계 처리를 하시면 돼요. 연방 중요한 거 나가니까 잡아요. 1번 여러분 이런 주식 등을 사시면 뭐가 나가죠? 주식 등을 사시면 여러분은 수수료가 나가요. 외우세요. 여러분 수수료는 단기 매매 증권을 살 때 수수료는 여러분 지급 수수료로 뭐예요? 이놈은 비용으로 걸려요. 비용으로 걸리고요. 그 다음에요. 매도 가능 증권으로 보시면 이건 매도 가능 증권 자산으로 처리해요. 지금 외우시고요.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딱 찍히길 바랄게요. 시작. 뭐요? 단기를 살 때는 처음부터 비용이고요. 매도를 살 때는 매도 가능 증권으로 갑니다. 바로 때립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단기나 매도 가능 증권을 여러분 매매할 때도 그죠? 여러분 매매할 때도 여러분 수수료가 나갑니다. 자, 대답 빨리빨리 하십니다. 얘네들을 팔 때 나가는 수수료는 1번 유가증권 처분 손익에서 가감합니다. 아닙니다. 얘는 그냥 팔 때는 무조건 지급 수수료입니다. 수업 들으시면 여러분 생각처럼 쉽지 않을 건데요. 그죠? 여러분 생각처럼 쉽지 않으실 거예요.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말하는 걸 몇 개나 맞히라. 쉽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열심히 들으시고요. 제가 질문하면 열심히 듣고 대답하려고 노력을 하시고요. 알았죠? 재미없으시면 그냥 그 순간 화면 끄시면 되는 거예요. 맞나요? 맞죠? 여러분들로 끝까지 이 수업을 들어달라고 애걸복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선생은 이양수입니다. 아셨나요? 애걸복걸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마음 드시지 않으시면 화면 끄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제 눈에 안 보이지만 화면 넘어 계시지만 제가 질문하면 들으시고 답을 생각하시고 그리고 제 답을 들으십시오. 그냥 넌 떠들어라. 내가 대충 알아서 들을게. 듣지 마세요. 제가 쪽팔린다. 그지? 제가 쪽팔려. 그렇잖아? 이양수가 나이 60 몇 개 회계사 40 몇 년 된 놈이 그쵸? 여러분이 그냥 듣고 싶으면 듣고 해. 넌 그냥 꼰대니까 강의나 해. 그럼 제가 쪽팔리잖아, 여러분. 응? 그럼 제가 쪽팔리잖아. 제가 질문하면 들으시고 생각하고 제가 말하면 답을 듣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맞나 틀리냐를 확인하고 빠른 시간 안에 머리에 정리하고 가능하면 외웁니다. 질문했죠? 이 주식 등을 팔 때 들어가는 여러분 수수료는 유가증권 처분 손익에서 가감합니까? 그냥 지급 수수료라는 바로 비용 떱니까? 답은 뭘로 하셨어? 지급 수수료입니다. 지급 수수료입니다. 지급 수수료입니다. 애매모호하죠? 왜냐하면 여러분
토지 건물을 팔면 유형자산 처분 손익이 생기죠. 토지 건물을 팔 때도 수수료 득이 나가죠. 유형자산의 수수료는요, 유형자산 처분 손익에서 가감합니다. 회계사님, 유가증권은 왜 지급수수료고 유형자산은 처분손익에 가감해? 나한테 묻지 마. 회계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 거지. 이해해, 여러분? 내가 만든 회계가 아니잖아. 그냥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이런 건 미안하지만 그냥 살짝 외워놓으시면 됩니다. 되셨고요. 그리고 지금 이놈은 얘는 처음에 비용이고 얘는 수수료가 자산인 거, 여러분 이건 세법도 동일해서 전혀 세무조정이 없고요. 세법도 단기매매증권을 살 때 들어가는 수수료는 세법도 단기 송금이에요. 세무조정이 없어요. 이건 손익의 영향이었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얘기고요. 세무조정에서는요. 그럼 이제 여러분은 여기서 뭘 해야 되냐면 회계사님, 네, 유가 이 비상장은 전부 다 매도 가능으로 하라는 건 알겠어요. 맞아, 쉬운 얘기잖아. 이건 매도 가능인데 상장이 문제가 되죠. 상장일 때 이게 단기 매매냐 장기 보유냐에 따라 계정 과목이 전혀 다르고 연말의 평가 방법도 너무 다르잖아. 미리 말을 하면 이건 맨날 연말에 뭐라 그래요? 연말에 우리는 이놈을 후속 측정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얘를 후속 측정이 뭐죠? 연말의 평가야. 연말에 평가를 할 때 여러분 다 알잖아. 단기나 매도 가능이나 전부 다 페어밸류로 평가를 해야 돼요. 우리나라 말로 공정가치. 공정가치로 평가를 해서 취득가액보다 올라가거나 떨어질 거 아니야, 여러분. 올라가거나 떨어질 때 단기 매매증권은 이놈을 뭘로요? 단기 손익으로. 올라가면 영업의 수익, 떨어지면 영업의 비용이고요. 매도 가능 증권은 이놈들에 따라 뭐예요? 이놈들은 기타 포괄손익, 우리가 흔히 말해서 OCI라고 부르는 놈, 기타 포괄손익, 플러스 OCI, 마이너스 OCI, 그죠? 이렇게 회계가 되니까 전혀 다르잖아, 손익의 영향. 그래서 이걸 뭘로 회계 처리하느냐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대답한다. 여러분 회사가 비상장인데 상장법인 주식을 샀다. 대답. 어떨 때가 단기 매매 목적이고 어떨 때가 장기 보유 목적이야. 저한테 설명해보지. 응? 설명해보지 그래. 빨리요. 시간 없어. 어떨 때가 단기고 어떨 때가 장기야. 누가 결정하는 거야, 이 목적의 유무를. 빨리요. 누가 결정해? 지금 속으로. 회계사님, 그거 배우러 지금 듣잖아, 맞아? 그 열심히 들으라고. 제가 여러분 화면 넘어 있다고 제가 여러분이 안 보인다고 생각하지 마. 그냥 제가 여러분 째려보고 있다고 생각하라고. 지금 딴짓하면 손에 핸드폰 붙잡고 있나 여러분? 딴짓해? 그런 거 하지 말고 열심히 들어요. 자, 단기와 장기 보유의 차이는 뭐냐면 원래는 기본적으로는 뭐라고 써있냐면 이건 선택이 맞아. 응? 여러분 선택이 맞거든. 선택이 맞는데 근데 다만 무조건 선택이 아니야. 봐. 저희 거래처가 진짜야. 회사가 IT 업계거든. 근데 이익이 좀 났어, 몇 년간. 그래서 여유 자금이 여러분 한 50억 정도가 있었던 거야. 뭐 매출은 그렇게는 안 많아. 한 2, 300억 되는데 요게 여유 자금이 50억 있으니까 금융기관에 있는 친구들이 이걸 예금하지 말고 우량주에 투자를 하자고 그랬대. 그래서 산 게 삼성전자, 카카오, 뭐 뱅크, 뭐 맨날 이런 걸 산 거야. 우량주를 샀어. 쭉.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우량주를 사면 최소한 정기예금 금리보다 낫겠지. 그런데 한 1, 2년 지났는데 보니까 20억이 떨어져 있었어. 야, 나도 놀랐어. 다 우량주야. 근데 어떻게 20억이 떨어져, 50억 중에. 그래서 지금, 야, 이거 우량주를 투자하는, 그러니까 서로 황당하잖아. 삼성전자가, 카카오뱅크가, 이러니 황당하더라고, 우리도. 근데 재무팀장이 있을 거 아니야. 회계감사도 받고 하니까. 이 사람이 여잔데, 가니까 회계사님 큰일 났어요. 왜? 했더니 이게 유가증권 이렇게 샀는데 떨어져가지고요. 유가증권 평가 손실이 20억이 달렸어요. 영업외 비용이. 그래서 그냥 이거 어떡해요. 당기순이익이 요망만해요. 영업이익은 꽤 났는데 영업외 비용에 유가증권 평가 손실이 20억이 달려갖고 그냥 당기순이익이 요만해가지고요. 사장님이 지금 죽으려고 그래요. 직원들에게. 여러분, 직원들에게 뭐라고 말을 할 거야? 회사는 열심히 일해서 영업이익 났는데, 그지? 오너가 엄한 짓 해가지고 영업외 비용으로 20억을 때려서 당기순이익이 죽거리만 하다. 근데 그 유가증권 평가 손실이 여러분 알잖아. 세법은 선금으로도 인정도 되지 않잖아. 사장이 죽으려고 그래. 창피해서. 근데 우리 옆에 같이 회계감사 나간 제가 가장 사랑하는 회계사 최정기라는 회계사 여러분에게 제가 맨날 들으라고 하는 강사기도 하고요. 저는 성격이 더러워서 남을 잘 인정 안 해. 그러니까 회계나 세법을,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저 이양수보다 누가 잘한다? 잘 안 믿어. 난 잘 안 믿어. 나랑 붙어서 날 이긴다? 내가 60 몇 살 돼도요. 회계세법 돌아가는 머리는 빠르거든? 근데 유일하게 최종기는 내가 저보다 잘해요. 그래서 여러분 최종기 강의 몇 개 들으셔도 돼요. 물론 지금 최종기는 이런 강단에서 강의하지 않습니다. 작년 말로 그만뒀습니다. 워낙 제가 동생처럼 제자처럼 후배처럼 키우는데 선배님 왜 그만할래요? 그러니? 그래? 그래. 고생했다 그동안. 그래도 힘들었지. 네. 본인이 그만둔 이유 아세요? 여러분들 같은 수강생들이 너무너무 열심히 안 들어서 자기는 더 이상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없대요. 하도 마음에 상처를 받아서. 너무 열심히 안 듣고 엉터리고 물어보는 것도 너무 기가 막히고 그래서 그만뒀어요. 여러분이요. 그럼 뭐 하는지 아세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 수학 가르쳐요. 걔는 서울대 물리학과를 나온 천재이기 때문에 돈은 적게 벌어도요. 좋대요. 걔네들은 열심히 하거든요. 최선을 다하거든요. 다 같이. 여러분도 옛날에 최선을 다할 때가 있으셨죠? 빨리 맞다 그래. 맞죠? 결과가 어땠든 간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공부한 때가 있었는데 왜 사회에 나와서 회계세법 공부할 땐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답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걔는 강의를 끝났고 저는 너무나 이런 길을 오래 했기 때문에 아직도 하고 있고 저도 곧 그만둘 겁니다. 저도 곧 그만둘 겁니다. 그렇죠? 쉽게 여러분이 미워서요. 그렇죠? 열심히 안 들어서. 어쩔 수 없어. 근데 여러분을 미워하지도 말래. 여러분은 그냥 공부를 안 한대. 어쩔 수 없는데 그래도 가끔 미워요. 그러니까 이번 수업은 제가 여러분 미워하지 않고 강의할 거예요. 제발 어마무시하게 발전하세요. 그 최종기가 아이고 팀장님 자 대답 잘해봐. 당신네들은 삼성전자 카카오뱅크 이런 걸 사서 매일 사고 팔았어요? 아이고 우리가 뭘 사고 팔아요. 그냥 사놓고 1년 내내 들고 있고요. 그죠? 가끔 몇 주인가 뭔가 무슨 일 때문에 판 건 있는데 1년 내내 들고 있죠. 들고 있죠? 그리고 매일 주식을 사고 팔자고 우리 직원끼리 회의해요? IT 직원끼리 모여서 추가 살까 말까 회의해요? 안 하죠. 아유 그냥 사라 그래서 그냥 몽땅 사놓은 거예요. 그러지요? 그러면 그건 장기 보유 목적이라는 거예요.
단기 매매 목적이란 여러분이 상장법인 주식을 샀는데 증권회사 금융도 아닌데 굉장히 빈번하게 사고 팔아요. 꼭 전문기관들처럼. 그리고 이거를 팔기 위해 매일 회사 직원들이 모여서 회의도 해요. 더 살까 팔까 이런 에비던스, 증거들 자료가 있으면 여러분 이건 무조건 단기 매매 증권이에요. 근데 지금 말한 여러분 그 회사는 그게 없었죠? 그러면 선택이에요. 그러면 장기 보유로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떨어져도 마이너스 OCI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죠? 뭐예요? 비용으로 안 잡히니까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안 미친단 말이야. 그랬더니 사장이 얼마나 좋아하든지 단기 순이익이 올라가잖아. 근데 사장은 좋아하지만 그 옆에 있던 재무팀장은 그 순간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자기는 비용으로 처리해서 이익을 줄였는데 회계사가 오자마자 아이고 이거는 마이너스 OCI지 비용을 안 잡아도 돼요. 본인은 얼마나 창피했겠냐고요. 본인도 팀장이고 나이도 50 정도 먹었는데 50 정도 먹었으면 20 몇 년 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그런 창피함을 당하지 말자. 이런 수업을 듣고 원래는 선택이고요. 일정 있으면 그럼 단기로 가야 되는데 매일 거의 자주 사고 팔았다 그런 걸 회의를 했다 그런 게 아니면 매도 가능으로 하실 수 있어서 결론 우리나라는 거의 100% 다 뭘로 가요? 매도 가능 증권으로 회계 처리를 해요. 왜요? 연말에 가서 이게 올라갈고 떨어질지를 모르니까 그러니 일단 OCI로 놓으면 이거 매도로 놓으면 이렇게 가잖아. 그렇죠. 그리고요. 물론 연도 중에 매도로 놨다가 시가가 올라가면 다시 단기 매매를 해도 되죠. 다만 일반적인 업종이 그죠? 일반적인 업종이 이런 주식 투자를 해서 뭐 이런 평가 손익이 있다가 외부의 이런 다른 거래처나 금융기관이나 투자자가 볼 때 있죠. 그게 좋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매도 가능으로 놓고 올라가면 플러스 OCI, 떨어지면 마이너스 OCI 잡는 게 거의 99.999%예요. 단기 매매 증권을 잡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경우예요. 어쨌든 선택이고요. 됐어요. 그러면 연말에 얘를 회오밸류로 평가를 해서 단기 매매는 수익과 비용 잡고 요 매도는 OCI로 잡으면 이제 문제는 하나죠. 뭐죠? 문제는 하나야. 뭐예요? 여기서 빨리요. 회오밸류는 어떻게 구하나요가 문제가 되겠다. 맞죠? 회오밸류는 어떻게 구해요? 시작. 회사는 상장과 비상장으로 가요. 상장과 비상장으로 가요. 상장은 무조건 12월 31일 날 여러분 종가입니다. 와우! 대단히 좋겠네요. 여러분 종가입니다. 다만 아시죠? 상장이 12월 말에 증시가 안 열리는 거 아세요? 12월 29일 날 열립니다. 그래서 증시가 열리는 마지막 날의 종가니까 여러분 얘는 있어요. 인터넷에 빨리 대답. 여러분 상장법인의 정의를 5초 안에 대답해봐. 여러분 상장법인이 뭐죠? 어떤 기업을 상장이라고 불러요? 어떤 기업이 상장이냐니까? 지금 이걸 대답 못해요? 상장 기업의 정의를 몰라요? 그리고도 여러분이 재무팀 다니고 있고요. 그럼 잘못된 거지. 뭐가 잘못됐다는 얘긴데? 상법 수업 안 들은 게 잘못된 거라고. 상법 수업을 들으면 가르쳐 주니까. 칠판, 상장은 그냥 오늘 외워 그러면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KOTC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기업들을 상장법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코스피 알죠? 삼성전자, 현대차. 코스닥 알죠? 벤처들. 그죠? 우리나라에는요, 코스피, 코스닥, 요게 몇백 개, 천 몇백 개 산 2천 몇백 개가 돼요. 용어 잡어. 코스피와 코스닥은 상장 중에서도 주권 상장법인이라고 부르고요. 그러니까 다른 말이야. 상장이라는 단어랑 주권 상장법인이라는 단어는 다른 거야. 그냥 상장은 코넥스와 KOTC도 들어가. 이 말은 코넥스와 KOTC는 그냥 우리가 말하면 그냥 우리말로는 비상장인데 얘네들이 거래되는 시장이 있다고. 그래서 코넥스와 이 KOTC에 여기에 상장된 기업이 100몇십 개씩 있어. 그러니까 얘네들도 연말에 시세가 있다는 얘기야. 페어밸류가. 이해했어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상장은 주권상장법인 코스피 코스닥이야. 2천 몇 개 되고. 알았죠? 얘네들은 각자 100몇십 개씩 있어. 이런 단어는 알아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상장법인들은 연말에 종가가 있으니까 그 종가로 평가를 하고, 비상장은 여러분 말해봐. 여러분, 비상장은 뭐야? 거래되는 시장이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해야 돼? 뭘 어떻게? 이건 뭐라고 쓸까? 그래도 누군가가 여러분 이걸 평가해야 돼요. 이 누군가는 기업 외부의 전문가들이 구해주거나 또는 여러분 회사 자체적으로 페어밸류를 구하셔도 돼요. 자, 다시 여러분이 20% 미만의 비상장법인을 샀어. 얘네들은 거래되는 시장이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은 연말에는 페어밸류를 구해서 평가손익을 기타 포괄손익으로 잡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 이 연말의 비상장의 페어밸류는 빨리 누가 구해준다고? 여러분 누구? 회사 외부의 전문가니까 보통 회계법인 등 신용평가기관 등을 말하는 거예요. 이 회계법인 등은 여러분을 회계감사하는 데가 아니죠. 독립성 때문에 회계감사 말고 다른 회계법인에게 의뢰하면 문제는 돈을 줘야 구해줍니다. 재밌죠? 평가하려고 돈이 들어가. 그래서 이게 웃기는 거야. 페어밸류 구하려고 돈이 들어가. 그래서 외워. 평상시 안 하던 얘기잖아. 지금 뭐야. 페어밸류를 제가 일반적 강의할 때 비상장 법인의 페어밸류는 회계법인 등에게 구하라고 하지만 오늘 이런 전문가 과정은 페어밸류는 여러분이 구해도 돼. 회사 스스로. 다만 여러분이 구하면 여러분을 회계감사하는 회계사가 여러분이 구한 이 비상장 법인의 페어밸류를 인정해줘야만 이게 적용되는 거야. 회계감사하는 회계사가 뭘 이따위로 구했어? 그러면 다시 평가해야 돼. 여러분 대답해? 여러분 비상장 법인의 페어밸류는 어떻게 구하는 거야? 시간 20초. 여러분 시간과 비상장 법인의 페어밸류는 어떻게 구하는 거야? 빨리요? 어떻게 구해? 자, 고민해 보셨으면 이제 쉬어야 될 시간 다 됐어. 결론 모르겠지? 그지? 그냥 해본 적이 없다고 하면서. 그지? 또 이런 분도 있겠다. 우리 회사는 20% 미만 비상장이 없어요. 이런 분도 있고. 우리는 중소기업이에요. 별말들이 많겠지만 여러분 제 앞에서 그런 변명들 하지 마. 쪽팔리니까. 그지? 그냥 모르면 모르는 거야. 이해해? 모르는 거야. 회계사님 저는 비상장 법인의 페어밸류 어떻게 구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그러면 돼. 그럼 이제 제가 뭐라고 말할까? 일단 우리나라가 적용하는 일반 회계도 이따가 나오는 여러분 국제 회계 기준도 뭐 저 비상장의 페어밸류를 어떤 방법으로 구하라는 건 명시적인 문구는 없습니다. 그러니 이 평가하는 회계법인마다 신용평가기관마다 평가하는 방법은 전부 다 다릅니다. 그냥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라는 개념으로 구하는 기업도 있고 순자산 가치로 구하는 법인이 있고 뭐 비슷한 회사들의 뭐 여러 하여튼 별의별 방법이 많아. 그래서 결론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은 여러분 회사에는 없을 수 있으니까 동료들에게 다른 친구들에게 물어봐서도 회계법인들이 비상장 법인 주식을 평가하는 요 평가 보고서를 꼭 입수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여러 개를. 이해해?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평가를 했나 눈으로 보라고요. 눈으로. 구하셔야 돼요. 읽어보시고요. 알았나요? 한 가지가 아니라 다양한 방법이 있고요. 읽어보고 이 정도면 나도 할 수 있겠네 라고 해서 언젠간 여러분이 비상장 법인의 페어밸류를 회계법인이 아니라 여러분 손으로 직접 하실 수 있는 날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바는 여러분이 평상시에 저한테 들었던 유가증권반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깊이 들어갑니다. 깊이 들어갑니다. 도움이 반드시 될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7시간 더 남았는데 기왕 큰 마음 먹은 거 빠른 시간 안에 남은 7시간도 완주하기 바랍니다. 2강에서 뵙죠. 10분 쉬었다 합니다.